안녕하십니까. 7월 3일이면은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있죠. 이 정당대회에서 누가 뽑히느냐. 현재 출마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유철 의원, 신상진 의원, 그리고 홍준표 씨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 3일 당대표 뽑기 전에 그 전에 TV 토론을 두세 번 가지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홍준표 씨가 응하지 않겠다 하면서 아마 불발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원희철 의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TV 토론 불참하려면 후보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홍준표 씨는 TV 토론을 피하고자 할까요? 뭐 여러 내부적으로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밖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하면은 굳이 홍준표 씨는 TV 토론을 해야 될 필요를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겠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체로 많이 알려지고 인지도가 그래도 다른 후보보다 높다 이런 분들은 썩 나가서 그렇게 토론을 함으로써 자칫 허점을 드러내고 이러고 싶지를 않아 할 거예요. 뭐 다른 근간의 사정이 있겠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 후보 누가 되고 누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현재 보수, 흔히 우파 지리멸멸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이 선장도 없고 사공도 없는 그런 상태고 지리멸멸이에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그나마도 서로 잘못은 너한테 있다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뭐 예외 없이 그렇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 우파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해와서 이렇게 되고 또 무엇을 자성해야 되며 무엇을 각성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자세로 나가야 그나마 숨을 돌리고 기약이라도 있겠는가 또 우뚝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잘못이다 이런 거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힘차게 나갈 때 이거 너 잘못 아니야 이것도 고쳐 이렇게 되지만은 그 정도도 안 될 때 꺼진 불과 같을 때는 이거 눌러버리면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홍준표 씨가 당 대표로 출마하겠다 공식 선언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런 말 했죠. 대선 패배는 우리가 자초한 결과다. 보수는 아니라고 나태의 변화를 못 보고 민심을 읽지 못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근본부터 다시 시작해 자유한국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재건하겠다. 이런 변을 이제 밝히긴 했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수 우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일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박 청산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이 질문에 국정 파탄 세력과 결별하지 않고는 이 당이 살아날 길이 없다. 국정 파탄 세력 잔재들이 정당에 남아있으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겠냐 이런 말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홍 후보의 내면 어떤 의식을 우리는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대선 전국대회도 뭐 익히 다 보고 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이 보수 우파라는 곳 도대체가 결집력이 없고 누군가 모여서 혁신을 하고 대여 투쟁을 해도 하고 또 국민의 의지를 끌어모아도 모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보실 때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이제 홍준표 씨의 출마 변에 잠깐 나오잖아요. 처음에 실제로 이 보수 우파 그동안에 오랜 기간 좋은 시절 많이 흘러왔습니다. 과거로부터 보수란 게 뭐겠습니까? 별도로 정해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라도 오래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고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고 혹은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다 보수화됩니다. 보수란 건 안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보수는 이 정체성이라는 특성이 뭐냐면 누구보다도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 기본 바탕이에요. 남을 공격할 시간에 내 할 일 내가 하고 실익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게 보수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떤 위치에 딱 가게 되면 보수화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좌파라도 오래 어떤 자리에 가면 이제 보수화 되는데 문제는 이제 뇌가 워낙에 오래 습관이 돼가지고 좌파의식을 못 버린다는 것이지 실제로 몸뚱이는 보수화 돼 갑니다. 머리는 좌파라도. 그러니까 보수는 이제 그런 게 보수지 별도로 보수가 있는 건 아니다. 이 세상에. 보수 성향이라도 일반 국민적인 보수 성향도 있겠지만은 좀 성공한 그런 지금 보수 우파를 내가 이야기해보고 있는 겁니다. 성공한 보수 우파는 자연스럽게 보수화된다.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도 뭔가 좀 안정되면 세월 따라서 또 다 보수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은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화해보고 살펴보고 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탄핵 정국이 됐던 어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판단하는 거 보세요. 다 간망하거나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뉴스 나온 대로 다 믿을 거예요. 믿고는 특별한 어떤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걸 알 거예요. 좌파가 아닌데도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 테두리에서 익숙하고 젖어들다 보면 책임감은 강하는데 그 부분에 책임감은 강하는데 다른 데는 신경 안 쓰려고 지키려는데 우선이다 보니까 비겁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주변을 챙기고 조직화하고 꾸미고 밀고 강화시켜 나가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꾸 저변을 넓히고 이세를 교육하고 미래를 위해서 튼튼히 해 나가고 이렇게 꾸며 나가야 되는데 이미 어떤 테두리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더구나 나아가서 부패하고 무책임해지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가진 건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 야합하게 되죠.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데 이제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월이 가면은 보통 나라가 망할 때 보면 그래요. 백제가 망할 때도 그렇고 고려가 망할 때도 그렇고 어떤 나라가 망할 때는 그 기득권 모두가 이제 보수화되고 극도로 보수화되고 무책임해지고 탐욕이 늘어가고 줄서기하고 야합이 극도로 달린다 이거죠.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이런 거는 저 멀리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병폐만 나타나는 게 되죠. 그 보수 우파하면은 정말 책임감이 있고 그 실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이루어 왔으니까. 평생을 뭔가를 이룬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장점보다는 병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그게 극심해지면 부패가 늘게 되고 나라가 이제 멸하게 되죠. 무책임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공격자는 어떻습니까? 누구 너는 잘못했다 저건 잘못했다 이런 사람은 책임감은 없어요. 그러나 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이루어온 사람 책임감 강하지요. 또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있고 그건 사실이에요. 이루어 봤으니까 뭔가를. 그런데 문제는 여기 그런 보수들이 다 약점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루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씩 다 잘못한 건 있어요. 아무리 공이 커도 한쪽 보면 잘못한 게 다 있습니다.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받을 자리도 많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공격만 평생 하는 사람 보세요. 나무 잘못만 듣고 찾고 공격만 하는 사람은 자기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요. 이룬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룬 것은 나무 잘못을 파고 공격하는데 그 기술만 늘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딱히 그 사람은 뒤집어서 부정부패 찾아낼 자리도 없다는 것이죠. 공격만 해왔으니까. 그 말도 들으면 옳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막 해야 되는 거야. 여기도 공격, 저기도 공격, 이거 잘못했지. 들어보면 그 말 다 옳아요. 자, 그럼 지금 보수끼리 싸우는데도 그 공격 잘하는 사람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볼 때는 시원하다. 저 사람 말이 많다. 저 사람 저 부패한 거 잘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공격자는 책임이 없어요. 이루어 놓은 게 없으니까 잘못한 것도 또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하기는 좋아요. 그러나 책임지고 뭔가를 해보고 이루어 온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서 뒤집으면 잘못이 있습니다. 공격받을 만한. 그러니까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현재 이 지리멸멸한 것을 다시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수는 공격에서 공격으로 끝나면은 다 깨져버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마디로 건질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를 건드려봐도 그 모양, 저쪽을 봐도 그 모양, 이 사람을 봐도 그 모양, 도대체가 믿을 만한 사람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태풍을 딱 만나서 배가 갈 때와 같습니다. 우선 배를 보존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격을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저 밖으로 대포를 쏘고 총을 쏴야지. 옆으로 좌로 뒤로 총을 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총을 쏠 때는 어떻게 쏴야 되느냐 하면은 모여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수결로 이렇게 정의를 해 나가야 돼요. 막 개인으로 좌우를 막 쏘면 전부 다 그 총알에 맞아서 쓰러져 버려요. 판이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도 그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자유한국당도 현재 지금 다 야당돼 있는데 야당들이 그 부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똘똘 뭉쳐도 뭐가 될까 말까예요. 불이 다 꺼져가기 때문에 가서 짓밟으면 안 된다 이거죠. 살살 붙여가지고 불을 키워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할 걸 적고 모두 똘똘 뭉치고 내부에서 다 의논해서 결정해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막 임의로 누가 개인의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판이 다 깨져버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공격하면 전부 다 잘못이 보이거든요. 들여다보면. 그러면 될 일이 없어요. 누구 영웅이 나와서, 아무 잘못도 없는 영웅이 나와서 모두를 이끌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정신변화 아니면 모든 습관의 변화를 하려면은 저 어려서부터 젊은 세대부터 교육을 받아와야 돼요. 젊은 세대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교육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파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책임감이나 모든 거, 나라 걱정하는 거는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할 겁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또 그 마음을 내고 또 후원을 하고, 능력이 있으면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를 교육하고 길러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뭐를 하지 말고 길게 보고 좀 길러야 돼요. 또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도록 그 문을 열어야 되고요. 공감을 하게끔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기반이 꽉 잡혀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 분야든 교육계든 정치계든 공무원 세계든 그 어디라도, 단체의 세계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좀 극대화해가지고 비겁한 마음이라든가 혹시라도 불편할까 꾸정물 튀길까 겁내지 말고 좌우 주변을 넓히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이끌어서 길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충실히 안 해주면은 결국 홀로 돼가지고 다 같이 부서져 버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고 해가 가면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입장이 아니고 재원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재원을 잘 쓰고 희사하고 해가지고 또 그런 단체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밑에서 커나오는 세대들을 이끌어 주는데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만 편하면 된다고 쭉 살아왔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기반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죠. 홍준표 씨가 이제 자성하는 이 발언한 거 이런 거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공격자를 또 뭔가 그 공격을 해야 될 카드를 또 내부에서 늘 찾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거는 참 공감하기 어려워요. 이제 홍준표 씨는 전투력이 있고 뭐 그런 부분에는 자타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요 근래마에도 얼마나 막 좌충우돌 이렇게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문정부 주사파 운동권 정부기 때문에 오래 못 가 이런 뭐 지금 발언도 했고 뭐 JTBC를 두고 홍석현 씨에 대해서 뭐 별별 말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친박이 탄핵이 된 것은 친박 내부 권력 투쟁과 MB 측 그로 인한 MB 측 반란으로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하고 아무튼 좌우에 막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사방에 한마디로 홍준표 입에 지금 남아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탄핵이다 대선 전국이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울분에 차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누군가 앞에 나와서 대신해서 한 소리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홍준표 씨가 나와서 그렇게 해주니까 또 그 부분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막말, 저 입 도대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또 실제로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포를 쏘든 총을 쏘든 저 전방으로 쏴야 되는데 옆으로 쏘거나 뒤로 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근데 또 그것도 가리질 않아요. 문제는 친박 패당 이렇게 되면서 물론 이제 그 깊은 뭐 보는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서 그러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아직 그럴 때는 아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 친박이 뭐 국정농단 했다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 친박이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제대로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친박답게 막 확 틀어지고 뭐를 들어엎고 막 한 사람이 있냐?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무미건조 그랬지. 그러니까 그저 두루두루 해가지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아이 그 귀엽고 막 이 공격을 하는데 그래가지고야 그나마도 이거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는 거 단합을 과연 시킬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수 우파는 모두가 똘똘 뭉치고 시스템으로 통제를 하라. 조직으로 통제를 하라 이거죠. 조직으로 시스템으로 또 내부에서 의논해가지고 뭐 각자 개인 행동하다 보면은 어디 안 싸울 날이 있겠습니까? 그 신생정당이라 하는 새누리당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잘 되면은 다 내가 잘해서 내공으로 되는 것 같고 잘못되면 너 때문에 안 된 거야. 이것이 인간의 심리거든요. 바로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잡아서 할 때 그렇다고 잘못을 밝히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거는 내부에서 시스템으로 뭐 다수 권려 하든 어떤 법적으로 하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친박이 국정농단했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도 오히려 친박답지 못하게 친박이지만은 실권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태를 막는데 뒷짐지고 비겁하고 이런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다. 오히려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데 책임은 안 지고
뒤로 실실 비겁하고 이런 경우는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해도 그 말은 맞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경우를 당해서는 뒤로 조금 한 발 물러나 있고 이런 거 좋지요. 이제 그렇게 하되 이 모든 것도 서로 시스템으로 평가해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외부에서 좋은 인사들을 많이 모아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 감정으로 막 처리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새누리당만 해도 그렇죠. 대선 전국 이동 안에 이런저런 이런 일로 해가지고 수많은 민의가 풍지박산돼 버리는 걸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다 흩어지는 거. 그렇다고 해서 흩어졌다고 어디 간 건 아니죠. 다 있어요. 그 자리에. 있지만은 그렇게 만든 그런 또 이 경솔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또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책임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조금 지나면서 다시 봉합을 해가지고 다시 새로 가자 이렇게 해야죠. 이제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인 조원진 의원이 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지고요. 현역 의원이고 인품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봐지는데 아무튼 그래도 다 똘똘 뭉쳐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가고 그리고 보수파가 무책임 이야기하고 또 뭐 줄서기 암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경우는 야당이다. 이 야당은 그래도 좀 공세적이고 전투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전같이 몸이 건조하게 뒷짐이나 지고 허허 하고 있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은 각계전투는 안 되고 조별로 모든 사안마다 조편성을 해가지고 무슨 위원회 이름을 붙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책위원회 이래도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체계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서서 어떻게 하고 뒷짐지는 일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성적에 따라서 열심히 한 사람은 공천도 우선적으로 주고 그리고 그 지역구도 챙겨야 되니까 거기에 편의도 좀 보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과거처럼 위에 좀 잘 보이고 줄 잘 서고 지역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민심 얻고 이런 사람이 또 공천 받고 당선되고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적당히 이렇게 변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눈치나 보고 앉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정석이 되고 그것이 지혜로운 거고 오히려 잘한 거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은 결국 뒤로 밀려나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야당이 존재 가치가 없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방향을. 오히려 밖으로 저 밖에서도 열심히 뭐 국가를 위하든 어떤 사안으로 대응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 공천도 주고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뒤에서 뒷짐이나 지고 있고 그런 사람 공천도 주지 말고 모두 조편성 넣어가지고 각 사안마다 대응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야당답고 보수우파가 장차 살아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 나라의 모든 기득권이 보수우파예요. 알고 보면은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검찰, 재판관, 뭐 정치인, 국회의원 뭐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국가 공무원, 기업인도 마찬가지고 전부 각자 자기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맡은 분야에서 판결도 그렇게 하고 언론에 글을 써도 그렇게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를 교육 이걸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근간이 결국은 그 젊은 층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세대는 어려서부터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그때 만들어진 가치관 평생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만들어진 그 가치관. 그래서 그 가치관을 정말 제대로 바로잡는데 교육을 해야 된다. 거기에 또 재원이 투자돼야 되고 그런 이야기죠. 좌파 성향이 되든 우파 성향이 되든 바로 그때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국 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이 한 목숨, 정말 이 소중한 목숨을 바치는 걸 당연히 여기는 거, 이런 것도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바로 자라나면서 모든 주변의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배우고 느낀 데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정말 그 나라에서 애국자를 소중히 여기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한 목숨 바친 사람을 명예를 드높이고 소중하게 받들고 기리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또 왜 국가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고 헌신해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할 때 각인이 되고 뼈에 박히고 해가지고 위기시에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던지려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뭐 애국을 해라, 충성을 해라,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싸우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는 만약에 그런 교육도 없고 분위기도 아닐 때는 전투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적으로 훈련하고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그 수밖에 없죠. 자발적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전투력은 나오기 힘들지요. 그렇게 강제적일 때는. 그때는 군법이라도 엄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군법도 시들하다, 그러면 그 군대 콩가루 군대 되겠죠. 순간에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되고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고 헌신한 만큼 존중받은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잘하면서. 그래야 몸에 배거든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고 나를 위하는 길이고 너를 위하는 길인지, 이것이 교육이 분명히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강요가 돼버리잖아요. 이것도 바로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갖고 해야 돼요. 판이 엎어졌으니까 우선 이게 더 안 엎어지게 살리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좀 이제 누가 나오든 간에 두루두루 단합을 시키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리뭉실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새누리당도 어떻게 하든지 시스템하고 뭉치고 그렇게 해야지, 이루는 거하고 공격은 다릅니다. 공격자는 못 이루어요. 이루는 사람은 또 공격까지 잘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공격자는 공격만 하고 이루는 사람 이루고 서로 분담해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들은 시스템으로 법으로 조정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 생각 막 안 맞으면 막 터뜨리고 공격하고 이래도 안 되고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 조직이나 단체는 개인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절대 답답하게 그렇게는 마음먹지 마세요. 항상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 게 있을 때는 온 마음으로 몸으로 분쇄해버리는 그 각오로 나가세요. 앞에 지옥이면 지옥을 다 밟아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절대 마음에서 응어리지고 찌그러지고 붙들어가지고 신경 쓰고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시면서, 자기 할 일 전폐하고 막 딴 데 신경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편으로 힘을 밖으로 보태고 이렇게 하세요. 절대 마음만큼은 굳건하고 안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도 되니까요. 밖으로 보태는 것도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재물을 보탤 수도 있고, 젊으면 몸으로 가서 때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우리가 이제 국민을 각성시키는 국민운동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짜 여론 말고 진짜 여론 이야기예요. 진짜 국민들의 그 동의하는 여론.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게 뭐니 해도 그래도 언론이고 모두 인터넷입니다. 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이 각자 할 수 있으면은 또 어떤 거는 감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 입법예고 이런 데 가면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열심히 낼 수도 있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네이버 다음이다 모든 그리고 그 외의 사이트 이런 데서 자기 뜻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부분 맡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데서 함부로 이제 인신공격하고 욕설하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괜히 그런 고소당하니까요. 그러지 말고 얼마든지 뜻을 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명이서 하면 표가 안 나지만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되면 그 거대한 파도를 이루고 그 힘이 국민을 변화시킵니다. 저 밖에 나가서 막 항의하고 시위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만히 앉아서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 뜻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할 부분이 뭔가 해서 역할을 하면 돼요. 아, 나는 나갈 수도 없고 돈은 있다면 또 열심히 하는 사람 후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이 국민을 각성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죠. 뭐 언론이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어떤 조직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막 이끌고 갈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왜곡시키고 그런 것도 파헤치고 또 글로서 지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가 한다 이거죠. 역할을. 그리고 특히 중요하시 여겨야 될 것이 20대, 30대, 40대 한참 활동하는 층을 공감을 얻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층, 중년층 이 경우는 한참 활동력이 좋고 국가 구석구석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미래가 거기에 걸렸어요. 우리나라 국가 미래는 그 사람들이 장차 더 크고 활동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국가 미래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이 어디로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되지 않고 공감할 수 있게끔 서로가 같이 통할 수 있게끔 늘 그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홀로 돼가지고 다 같이 부서져 버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고 해가 가면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입장이 아니고 재원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재원을 잘 쓰고 희사하고 해가지고 또 그런 단체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밑에서 커나오는 세대들을 이끌어 주는데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만 편하면 된다고 쭉 살아왔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기반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죠. 홍준표 씨가 이제 자성하는 이 발언한 거 이런 거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공격자를 또 뭔가 그 공격을 해야 될 카드를 또 내부에서 늘 찾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거는 참 공감하기 어려워요. 이제 홍준표 씨는 전투력이 있고 뭐 그런 부분에는 자타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요 근래마에도 얼마나 막 좌충우돌 이렇게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문정부 주사파 운동권 정부기 때문에 오래 못 가 이런 뭐 지금 발언도 했고 뭐 JTBC를 두고 홍석현 씨에 대해서 뭐 별별 말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친박이 탄핵이 된 것은 친박 내부 권력 투쟁과 MB 측 그로 인한 MB 측 반란으로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하고 아무튼 좌우에 막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사방에 한마디로 홍준표 입에 지금 남아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탄핵이다 대선 전국이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울분에 차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누군가 앞에 나와서 대신해서 한 소리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홍준표 씨가 나와서 그렇게 해주니까 또 그 부분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막말, 저 입 도대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또 실제로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포를 쏘든 총을 쏘든 저 전방으로 쏴야 되는데 옆으로 쏘거나 뒤로 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근데 또 그것도 가리질 않아요. 문제는 친박 패당 이렇게 되면서 물론 이제 그 깊은 뭐 보는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서 그러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아직 그럴 때는 아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 친박이 뭐 온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서 뒤집으면 잘못이 있습니다. 공격받을 만한. 그러니까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현재 이 지리멸멸한 것을 다시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수는 공격에서 공격으로 끝나면은 다 깨져 버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마디로 건질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를 건드려봐도 그 모양, 저쪽을 봐도 그 모양, 이 사람을 봐도 그 모양, 도대체가 믿을 만한 사람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태풍을 딱 만나서 배가 갈 때와 같습니다. 우선 배를 보존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격을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저 밖으로 대포를 쏘고 총을 쏴야지. 옆으로 좌로 뒤로 총을 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총을 쏠 때는 어떻게 쏴야 되느냐 하면은 모여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수결로 이렇게 정의를 해 나가야 돼요. 막 개인으로 좌우를 막 쏘면 전부 다 그 총알에 맞아서 쓰러져 버려요. 판이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도 그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자유한국당도 현재 지금 다 야당돼 있는데 야당들이 그 부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똘똘 뭉쳐도 뭐가 될까 말까예요. 불이 다 꺼져가기 때문에 가서 짓밟으면 안 된다 이거죠. 살살 붙여가지고 불을 키워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할 걸 적고 모두 똘똘 뭉치고 내부에서 다 의논해서 결정해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막 임의로 누가 개인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판이 다 깨져버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공격하면 전부 다 잘못이 보이거든요. 들여다보면. 그러면 될 일이 없어요. 누구 영웅이 나와서 아무 잘못도 없는 영웅이 나와서 모두를 이끌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정신변화 아니면 모든 습관의 변화를 하려면은 저 어려서부터 젊은 세대부터 교육을 받아와야 돼요. 젊은 세대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교육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파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책임감이나 모든 거 나라 걱정하는 거는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할 겁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또 그 마음을 내고 또 후원을 하고 능력이 있으면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를 교육하고 뭔가 현재 이 지리멸멸한 것을 다시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수는 공격에서 공격으로 끝나면은 다 깨져 버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마디로 건질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를 건드려봐도 그 모양, 저쪽을 봐도 그 모양, 이 사람을 봐도 그 모양, 도대체가 믿을 만한 사람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태풍을 딱 만나서 배가 갈 때와 같습니다. 우선 배를 보존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격을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저 밖으로 대포를 쏘고 총을 쏴야지. 옆으로 좌로 뒤로 총을 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총을 쏠 때는 어떻게 쏴야 되느냐 하면은 모여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수결로 이렇게 정의를 해 나가야 돼요. 막 개인으로 좌우를 막 쏘면 전부 다 그 총알에 맞아서 쓰러져 버려요. 판이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도 그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자유한국당도 현재 지금 다 야당돼 있는데 야당들이 그 부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똘똘 뭉쳐도 뭐가 될까 말까예요. 불이 다 꺼져가기 때문에
가서 짓밟으면 안 된다 이거죠. 살살 붙여가지고 불을 키워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할 걸 적고 모두 뚫뚫 뭉치고 내부에서 다 의논해서 결정해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막 임의로 누가 개인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판이 다 깨져버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공격하면 전부 다 잘못이 보이거든요. 들여다보면. 그러면 될 일이 없어요. 누구 영웅이 나와서, 아무 잘못도 없는 영웅이 나와서 모두를 이끌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정신 변화 아니면 모든 습관의 변화를 하려면은 저 어려서부터 젊은 세대부터 교육을 받아와야 돼요. 젊은 세대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교육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파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책임감이나 모든 거, 나라 걱정하는 거는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할 겁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또 그 마음을 내고 또 후원을 하고, 능력 있으면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를 교육하고 길러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뭐를 하지 말고 길게 보고 좀 길러야 돼요. 또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다 보수화됩니다. 보수란 건 안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보수는 이 정체성이라는 특성이 뭐냐면 누구보다도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 기본 바탕이에요. 남을 공격할 시간에 내 할 일 내가 하고 실익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게 보수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떤 위치에 딱 가게 되면 보수화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좌파라도 오래 어떤 자리에 가면 이제 보수화되는데, 문제는 이제 머리 뇌가 워낙에 오래 습관이 돼가지고 좌파의식을 못 버린다는 것이지, 실제로 몸뚱이는 보수화돼 갑니다. 머리는 좌파라도. 그러니까 보수는 이제 그런 게 보수지, 별도로 보수가 있는 건 아니다, 이 세상에. 보수 성향이라도 일반 국민적인 보수 성향도 있겠지만은 좀 성공한 그런 지금 보수 우파를 내가 이야기해보고 있는 겁니다. 성공한 보수 우파는 자연스럽게 보수화된다.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도 뭔가 좀 안정되면 세월 따라서 또 다 보수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은,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화해보고 살펴보고 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탄핵 정국이 됐든 어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판단하는 거 보세요. 다 간망하거나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뉴스 나온 대로 다 믿을 거예요. 믿고는 특별한 어떤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걸 알 거예요. 좌파가 아닌데도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 테두리에서 익숙하고 젖어들다 보면 책임감은 강하는데, 그 부분에 책임감은 강하는데 다른 데는 신경 안 쓰려고 지키려는데 우선이다 보니까 비겁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주변을 챙기고 조직화하고 꾸미고 밀고 강화시켜 나가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꾸 저변을 넓히고 이세를 교육하고 미래를 위해서 튼튼히 해 나가고 이렇게 꾸며 나가야 되는데, 이미 어떤 테두리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더구나 나아가서 부패하고 무책임해지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국민들도 어느 정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도 뭔가 좀 안정되면 세월 따라서 또 다 보수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은,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화해보고 살펴보고 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탄핵 정국이 됐든 어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판단하는 거 보세요. 다 간망하거나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뉴스 나온 대로 다 믿을 거예요. 믿고는 특별한 어떤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걸 알 거예요. 좌파가 아닌데도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 테두리에서 익숙하고 젖어들다 보면 책임감은 강하는데, 그 부분에 책임감은 강하는데 다른 데는 신경 안 쓰려고 지키려는데 우선이다 보니까 비겁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주변을 챙기고 조직화하고 꾸미고 밀고 강화시켜 나가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꾸 저변을 넓히고 이세를 교육하고 미래를 위해서 튼튼히 해 나가고 이렇게 꾸며 나가야 되는데 이미 어떤 테두리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더구나 나아가서 부패하고 무책임해지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가진 건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 야합하게 되죠.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데 이제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월이 가면은. 보통 나라가 망할 때 보면 그래요. 뭐 백제가 망할 때도 그렇고 고려가 망할 때도 그렇고, 어떤 나라가 망할 때는 그 기득권 모두가 이제 보수화되고 극도로 보수화되고 무책임해지고 탐욕이 늘어가고 줄서기하고 야합이 극도로 달린다 이거죠.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이런 거는 저 멀리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병폐만 나타나는 게 되죠. 그 보수 우파하면은 정말 책임감이 있고 그 실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이루어 왔으니까. 평생을 뭔가를 이룬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장점보다는 병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극심해지면 부패가 늘게 되고 나라가 이제 멸하게 되죠. 무책임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공격자는 어떻습니까? 누구 너는 잘못했다, 저건 잘못했다, 이런 사람은 책임감은 문을 열어야 되고요. 공감을 하게끔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기반이 꽉 잡혀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 분야든 교육계든 정치계든 공무원 세계든 그 어디라도 단체의 세계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좀 극대화해가지고 비겁한 마음이라든가 혹시라도 불편할까 꾸정물 튀길까 겁내지 말고 좌우 주변을 넓히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이끌어서 길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충실히 안 해주면은 결국 홀로 돼가지고 다 같이 부서져 버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고 해가 가면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입장이 아니고 재원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재원을 잘 쓰고 희사하고 해가지고 또 그런 단체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밑에서 커나오는 세대들을 이끌어 주는데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만 편하면 된다고 쭉 살아왔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기반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죠. 홍준표 씨가 이제 자성하는 이 발언한 거 이런 거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공격자를 또 뭔가 그 공격을 해야 될 카드를 또 내부에서 늘 찾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거는 참 공감하기 어려워요. 이제 홍준표 씨는 전투력이 있고 뭐 그런 부분에는 자타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요 근래마에도 얼마나 막 좌충우돌 이렇게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문정부 주사파 운동권 정부기 때문에 오래 못 가 이런 뭐 지금 발언도 했고 뭐 JTBC를 두고 홍석현 씨에 대해서 뭐 별별 말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친박 이 탄핵이 된 것은 친박 내부 권력 투쟁과 MB 측
그로 인한 MB 측 반란으로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하고 아무튼 좌우에 막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사방에 한마디로 홍준표 입에 지금 남아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탄핵이다, 대선 전국이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울분에 차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누군가 내만 편하면 된다고 쭉 살아왔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기반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죠. 홍준표 씨가 이제 자성하는 이 발언한 거 이런 거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공격자를 또 뭔가 그 공격을 해야 될 카드를 또 내부에서 늘 찾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거는 참 공감하기 어려워요. 이제 홍준표 씨는 전투력이 있고 뭐 그런 부분에는 자타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요 근래마에도 얼마나 막 좌충우돌 이렇게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문정부 주사파 운동권 정부기 때문에 오래 못 가 이런 뭐 지금 발언도 했고 뭐 JTBC를 두고 홍석현 씨에 대해서 뭐 별별 말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친박이 탄핵이 된 것은 친박 내부 권력 투쟁과 MB 측 그로 인한 MB 측 반란으로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하고 아무튼 좌우에 막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사방에 한마디로 홍준표 입에 지금 남아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탄핵이다, 대선 전국이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울분에 차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누군가 앞에 나와서 대신해서 한 소리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홍준표 씨가 나와서 그렇게 해주니까 또 그 부분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막말, 저 입, 도대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또 실제로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포를 쏘든 총을 쏘든 저 전방으로 쏴야 되는데 옆으로 쏘거나 뒤로 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근데 또 그것도 가리질 않아요. 문제는 친박 패당 이렇게 되면서 물론 이제 그 깊은 뭐 보는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서 그러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아직 그럴 때는 아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 친박이 뭐 국정농단 했다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 친박이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제대로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친박답게 막 확 틀어지고 뭐를 들어엎고 막 한 사람이 있냐?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무미건조 그랬지. 그러니까 그저 두루두루 해가지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아이 그 귀엽고 막 이 공격을 하는데 그래가지고야 그나마도 이거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는 거 단합을 과연 시킬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 재원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재원을 잘 쓰고 희사하고 해가지고 또 그런 단체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밑에서 커나오는 세대들을 이끌어 주는데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만 편하면 된다고 쭉 살아왔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기반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죠. 홍준표 씨가 이제 자성하는 이 발언한 거 이런 거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공격자를 또 뭔가 그 공격을 해야 될 카드를 또 내부에서 늘 찾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거는 참 공감하기 어려워요. 이제 홍준표 씨는 전투력이 있고 뭐 그런 부분에는 자타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요 근래마에도 얼마나 막 좌충우돌 이렇게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문정부 주사파 운동권 정부기 때문에 오래 못 가 이런 뭐 지금 발언도 했고 뭐 JTBC를 두고 홍석현 씨에 대해서 뭐 별별 말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친박이 탄핵이 된 것은 친박 내부 권력 투쟁과 MB 측
그로 인한 MB 측 반란으로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하고 아무튼 좌우에 막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사방에 한마디로 홍준표 입에 지금 남아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탄핵이다, 대선 전국이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울분에 차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누군가 앞에 나와서 대신해서 한 소리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홍준표 씨가 나와서 그렇게 해주니까 또 그 부분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막말, 저 입, 도대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또 실제로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포를 쏘든 총을 쏘든 저 전방으로 쏴야 되는데 옆으로 쏘거나 뒤로 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근데 또 그것도 가리질 않아요. 문제는 친박 패당 이렇게 되면서 물론 이제 그 깊은 뭐 보는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서 그러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아직 그럴 때는 아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 친박이 뭐 국정농단 했다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 친박이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제대로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친박답게 막 확 틀어지고 뭐를 들어엎고 막 한